붉은 죽음의 가면. 에드가 앨런 포. 오랫동안 붉은 죽음이 나라를 휩쓸었다. 사람의 생명을 일시에 앗아가는 이 같은 무시무시한 역병은 여태껏 없었다. 무섭도록 새빨간 피는 붉은 죽음의 화신이자 증거였다. 이 병에 걸리면 먼저 전신에 강렬한 통증과 현기증이 찾아오고 곧이어 콧구멍으로 피를 펑펑 쏟으며 목숨을 잃는다.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특히 얼굴에 번지는 진홍색 반점이 이 병의 표징이었는데, 반점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간호나 동정의 손길을 거두어들였다. 병이 시작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합쳐 반 시간에 불과했다. 프로스페로 공은 대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영지의 인구가 삽시간의 절반이나 줄어들자 궁정의 기사와 귀부인들 가운데서 건장하고 천성이 쾌활한 사람들로 1,000명을 불러들여 그들과 어느 수도원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다. 그 수도원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해 공의 기묘하고도 괴팍한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듯했다. 튼튼하고 높은 담의 건물을 포위하고 담에는 여기저기 철문이 달려 있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간 후 신하들은 용광로와 망치를 가져다 빗장을 쇠문에 아주 녹여 붙여버렸다. 갑자기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광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대비해 수도원 안에서 아예 드나드는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수도원 안에는 엄청난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이 정도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제법 자신만만해했다. 바깥 세상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했다. 또한 프로스페스 공은 수도원 안에 미리 모든 오락시설까지 마련해 놓았다. 거기에는 발레 무용수, 음악가, 미인, 술도 있었으며 또 즉흥 시인의 광대까지 있었다. 없는 것은 오직 붉은 죽음뿐이었다. 그들이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대6달이 지났을 무렵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붉은 죽음이 맹렬한 기세로 횡행하고 있었지만 프로스페로 공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성대한 가면 무도회를 열어 많은 친지를 초대했다. 그 무도회는 쾌락과 관능이 넘쳤다. 먼저 무도회가 진행될 방부터 설명하자면 7개의 방이 마치 궁궐처럼 화려하게 꾸며졌다. 보통 궁궐 구조 같으면 7개의 궁실이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고 벽 양쪽으로 미닫이 문이 활짝 열리면 을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환히 내다보이게 되어 있지만 공의 독특한 취미로 이 방들은 기존과는 다른 구조를 지녔다. 방과 방의 구조가 매우 불규칙해서 한 번에 겨우 방 하나가 보일 정도였고 7방을 모두 내다볼 수는 없었다. 20에서 30m씩 사이를 두고 갑자기 구부러져 있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실내 디자인으로 치장해 놓았다. 좌우로 난 문 쪽의 한복판에는 고딕 형식의 좁은 창이 높이 달려 있었는데 흰 방을 따라 쭉 뻗은 좁은 마루 쪽으로 열려 있었다. 창에는 생유리가 끼워져 있었고 유리의 색은 창문을 열면 눈에 들어오는 방안 장식의 색채에 따라 변했다. 이를테면 동쪽 끝에 있는 방이 푸른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면 그 방 여러 개의 창은 모두 맑은 푸른색이었다. 두 번째 방의 장식과 벽을 장식한 융단이 모두 자주색이라면 그 방의 창도 마찬가지 색이었다. 세 번째 방은 전부 초록색, 네 번째 방은 모두 노란색이었고 다섯 번째는 흰색, 여섯 번째는 오랑캐꽃 색깔이었다. 일곱 번째는 천장부터 벽 전면이 모두 검은 벨벳색의 융단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또 무거운 주름을 이루며 같은 색의 카펫 위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의 창문은 실내 장식색과 달랐다. 이 방의 유리는 진홍색이었다. 즉 흐르는 듯한 진한 핏빛이었다. 그런데 7개의 방 어디고 간에 램프나 촛대는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찬란한 금 장식이 가득했다. 또 천장으로 내려오는 장식물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도 램프나 촛대는 없어 방마다 램프나 촛대에서 비치는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각 방 옆으로 난 복도에 커다란 삼각대가 있었고 그 위에 화로가 놓였다. 거기서 나오는 광선이 생유리를 통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기이하면서도 황홀한 음향이 무수히 방 안에서 아롱거렸다. 그러나 서쪽,
즉 검은색으로 장식된 방은 빛빈 유리창으로부터 불빛이 흘러들어와 방 안의 검은 용단 위로 그림자를 자아냈고 그 모습은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음침한 빛을 던졌다. 때문에 감히 이 방 안에 들어올 정도로 담력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리고 이 방의 서쪽 벽에는 커다란 흑단 시계가 걸려 있었다. 시계추는 육중하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면서 좌우로 흔들거렸다. 긴 바늘이 한 바퀴 빙 돌아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릴 때에는 시계에서 맑고 높은 그리고 힘있는 소리가 흘러나왔으므로 매시간 정각이 될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까지도 연주를 잠시 멈춘 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한창 흥이 무르익어 왈츠를 추고 있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춤을 멈추었다. 흥겹던 분위기는 일순간 가라앉고 노안이나 비교적 침착한 사람들은 환상이나 명상에 사로잡힌 듯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시계의 괴종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단번에 가벼운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연주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이니 다음 시간 괴종 때는 소리를 무시하고 연주를 계속하자는 뜻의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나 정확히 3600초라는 시간이 흐른 1시간 후 다시 또 괴종소리가 들려오면 예의 그 불안한 전율과 명상이 되살아나서 그들은 연주도 춤도 모두 멈추곤 했다. 이러한 불안이 1시간마다 계속되었지만 모두의 자체는 성대했고 또 유쾌했다. 공의 취미는 남달랐다. 그는 색채에 대한 고상한 안목이 있었고 일시적인 유행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공의 계획은 대담했고 열정적이었으며 구상은 원시적 광채를 내뿜었다. 공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와 가까운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가 미치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공과 직접 대면해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공은 7개의 방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장식을 직접 지시해 달았다. 그리고 가장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배역을 지정해 주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괴하게 지장했다. 눈부시고 찬란하고 짜릿하고 환상적이었다. 빅토르 위고의 비극 에르나니에 나오는 장면 같았다. 발다리가 조화되지 않은 괴상한 의상을 걸친 아라비아 풍 모양도 보이고 광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기괴한 것도 있었다. 화려한 것, 음탕한 것, 기괴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무서운 것도 적잖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좀 있었다. 7개 방을 꿈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차림의 한 무리가 이리저리 활보했다. 그리고 이들 악기 차림의 사람들은 온몸으로 방 안의 색채를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마치 자기들의 발소리인 양 여기면서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에 그 벨벳색 방에 걸린 흑단 시계가 땡땡 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방에서 쥐죽은 듯 침묵이 잠시 흐르고 괴종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춰섰고 괴종 소리가 끝나 다시 또 흥겨운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오면 얼어붙었던 사람들은 한숨을 길게 토해내며 삼각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갖가지 찬란한 빛을 온몸에 받으며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녔다. 그러나 7개의 방 가운데 서쪽 끝에 있는 방으로는 감히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를 끼얹은 것 같은 유리창으로부터 붉은 빛이 더 진하게 감돌았고 그럴수록 검은 용단은 무서운 공포를 자아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검은 카펫 위에 발을 놓은 사람들의 귀에는 멀리 저쪽에 떨어진 방에서 기뻐 날뛰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괴종 소리에 더 각별한 중압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방들은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살아있는 심장들이 미친 듯 고동쳤다. 잔치는 마치 용솟음 치는 소용돌이처럼 들끓으며 진행되었다.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괴종 소리가 12번 울렸다. 음악 소리는 갑자기 뚝 그쳤고 왈츠를 추던 사람들도 춤을 딱 멈췄다. 성은 전처럼 또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괴종 소리의 횟수도 가장 길게 이어지는 만큼 들끓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 깊은 사람들을 더 한층 깊은 사색 속으로 빠뜨리게 했다. 그리고 최후에 댕 하는 소리에 마지막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가면 쓴 이 하나가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3355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곤거리는 말이 웅성웅성 커지더니 급기야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공포가 깃든 불평이 터져 나왔다. 공이 계획한 이 파티에서 웬만한 분장으로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그날 허용된 복장은 거의 무제한이었다. 그러나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문제의 인물은 담력이 센 공도 주춤거리게 할 만큼 도가 지나쳤다. 아무리 거침없이 삶과 죽음을 유머로 취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낯선 가면의 복장과 태도에는 그 어떠한 재치나 상식이 없었다. 가면 쓴 이 사나이는 키가 크고 몸이 후리후리하며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어빠진 수위를 감고 있었다. 특히 얼굴을 가린 가면에는 굳은 송장의 빛까지 감돌았는데 아무리 바싹 들여다봐도 가면같이 보이지 않았다. 만약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잘된 복장이라고 찬사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봐줄 만한, 그래서 참아줄 만한 것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걸친 수의는 피로 물들여 있었고 그의 넓은 이마는 얼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의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붉은 죽음의 상징 같다고 소곤거렸다. 프로스페로 공이 이 사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사내는 자기의 임무를 더 완벽하게 하려는 듯 엄숙한 걸음걸이로 왈츠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으며 서서히 걸어다녔다. 처음 발견했을 때 공포와 불쾌한 감정으로 몸을 부르르 떨던 공은 이윽고 치밀어 오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다. 공이 목신 소리로 곁에 있는 신하에게 말했다. 어떤 녀석이냐? 누군데 감히 저런 흉측한 문장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냐? 저 녀석을 붙잡아 가면을 벗겨라. 새벽녘에 성벽에 목을 매달아도 마땅치 않을 저 녀석의 얼굴을 봐야겠다. 프로스페로 공이 이렇게 외친 것은 동쪽 방, 다시 말해 푸른색 방이었다. 그의 외침은 7개의 방을 돌며 쩌렁쩌렁 울렸다. 공은 담력이 세고 다부진 사람이었고 공이 손짓하자 음악 소리가 뚝 그쳤다. 새파랗게 질린 신하들이 공에게 모여들었다. 처음 공이 이렇게 외쳤을 때 신하들은 침입자를 향해 다가가려 했다. 그때 침입자는 바로 곁에 있었고 잠시 후엔 천천히 당당하게 공에게 걸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내 까닭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그 사내를 붙잡으려고 선뜻 나서지 못했다. 덕분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큼 공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방 한복판에서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쳤고 가면 쓴 이는 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정한 걸음걸이로 푸른색 방에서 자주색 방으로, 자주색 방에서 초록색 방으로, 노란색 방으로, 흰색 방으로, 거기서 또다시 오랑캐꽃색 방으로 서슴지 않고 걸어갔다. 바로 그때 프로스페로 공은 일시적으로 자신이 떨고 있는 것에 벌컥 화가 치밀어 사나운 기세로 6개의 방을 차례차례 뚫고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넋을 잃은 듯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 뿐 가면 쓴 이에 뒤를 쫓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공은 단검을 뽑아 높이 쳐들고 숨을 헉헉 몰아쉬며 걸어가는 가면 쓴 이의 1m 앞까지 바싹 다가갔다. 드디어 가면 쓴 이가 검은색 방의 마지막 벽에까지 다다랐고 획 돌아서며 추격자와 마주섰다. 다음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사방을 울리고 공중에서 단검이 빛을 발하더니 검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프로스페로 공이 쓰러졌다. 그때까지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신하들은 온갖 용기를 내어 검은 방으로 달려왔고 흑단식의 그림자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가면 쓴 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무시무시한 수위와 송장 같은 다 썩은 가면을 닥치는 대로 쥐어뜯으며 흔들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체 모를 것임을 깨닫자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헉헉거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제야 붉은 죽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밤도둑처럼 예고도 없이 침입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흥에 겨워 날뛰던 무리는 하나씩 그들이 즐기던 피에 젖은 방에서 쓰러져 갔다. 그리고 쓰러진 모양 그대로 처참한 꼴로 죽어갔다. 흑단식의 수명도 이 성대한 잔치가 막을 내리는 것과 때를같이 하여 뚝 멈췄다. 삼각대의 횃불도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과 부패와 붉은 죽음이 모든 것을 한없이 지배했다.